네, 이번 시간엔 법인 조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요.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가끔 이걸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는 경기 산업에 대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법인 조정은 이게 재무회계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요. 회사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조정에 들어갈 땐 항상 회사를 바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끔 이거 안 하셔서 그 법인 조정 문제가 다 틀리게 채점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법인 조정은 광명 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에서 왼쪽에 보면 여기 회사 변경 메뉴가 있거든요. 요 회사 변경 메뉴를 클릭하셔서 무슨 회사로요? 광명전자라는 회사로 꼭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광명전자라고 회사가 바뀌어 있죠. 광명전자 맞나 꼭 확인해 보시고 자 1번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문제. 그럼 프로그램 메뉴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법인 조정에서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서식 보이시죠? 여기 클릭. 자, 여기 오시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뭘 하냐면 이자율부터 선택해 주십시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할 건지 당좌대출 이자율로 할 건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 3, 4번은 나오지 않고 1, 2번 중에 나올 거거든요. 당좌대출 이자율로 할 건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할 건지 반드시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보니까 뭐로 한대요? 여기 4번에 써있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한다. 그래서 이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먼저 여기 있죠.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탭. 그럼 여기가 먼저 가지급금이죠. 가수금을 입력할 땐 여기를 가수금으로 바꾸셔서 지금은 가지급금이래요. 그럼 가지급금. 그 다음에 여기 가지급금에 대한 내역을 먼저 불러오려고 하는데요. 여기 직책 성명이 있고 막 그런데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지금 가지급금은 누구에 대한 내역밖에 없냐면 대표이사 백두산 이 사람밖에 없어요. 가지급금을 준 사람에 대한 얘기가 2번에. 그래서 여기 보통 보시면 여기 직책 성명 불러오기가 있죠. 클릭하시면 직책 성명 불러오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 코드 도움을 누르셔서 대표 이사 그래도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아마 세팅을 안 해두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면 그냥 이거 닫으시고요. 원래는 이게 지금 데이터 불러오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기가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이분이 지금 그 재무회계에서 여기 회계관리에서 일반 점표 입력에 가지금, 지급 내역, 뭐 회수 내역이 다 입력이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돼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본다면 여기 제가 원장 조회를 눌러볼게요. 원장 조회 누르니까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 가지급 내역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뭔가 좀 이상한 건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했나 봐요. 안 해두셨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그냥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내역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쓰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좀 내역이 많으면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불러오지만 지금은 이분이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직책 나오죠? 대표, 이사 성명은 백두산, 대표자의 성명은 백두산이네요. 자, 가지급금 내역 여기 있네요.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 이게 가지급금이죠. 업무와 관련 없는데 돈이 지출됐죠. 가지급금 언제요? 2월 5일과 5월 5일에 뭐 했다? 지급. 그러면 날짜. 여기 먼저 적요가 있는데요. 적요 밑에 보시면 여기 1번, 2번, 3번 번호 보이죠? 전기 2월은 작년도부터 있었던 거. 근데 이게 아니죠, 여러분. 올해 준 거니까. 그래서 2번 대여죠. 올해 줬다, 빌려줬다. 언제요? 여기 날짜 나오네요. 2월 5일 날. 그래서 2월 5일.
얼마를 지급했다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2월 5일 날 예, 각각 1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월 5일에도 1억, 그 다음 아래 또 대여 또 줬다. 언제요? 5월 1일에도 1억. 이렇게 두 번 줬다고 내역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 시험엔 지금 뭐 속임수 자료가 없는데요. 여러분 주의하실 건 여기다 가지금 입력할 땐 누구만 입력해야 됩니까? 여기 특수 관계자만 입력해야 된다.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입력할 때는요.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교재에 있을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 그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다 입력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를 가수금으로 바꿔서 근데 가수금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죠. 가수금은 없나 봅니다. 그럼 지나가시고 자, 두 번째 탭 위에 차입금 입력. 이건요. 여기 이자율을 뭐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차입금 내역을 입력하셔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면 차입금 입력이 꼭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차입금 내역은 1번에 나와 있네요. 1번 자료 차입금. 근데 여기도요. 먼저 지금 문제는 그런 게 없지만 입력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 입력 안 합니까? 차입금 중에서 특수 관계자한테 차입한 거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다음에요. 채권자 불무명 차입금 그런 거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재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그거 확인하셔야 되죠. 그런 거 있으면 입력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딱 두 개인데 별도로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관계자, 목성은행이나 수성은행이 우리 회사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뭐 이게 채권자 불명 그런 차입금도 아니기 때문에 입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먼저 거래처명 첫 번째 거는 목성은행. 자, 이 돈을 뭐 했습니까, 여러분? 빌려 왔죠? 그래서 여기 차입 밑에 번호 보이죠? 2번 차입 빌려왔다. 언제요? 3월 1일 날. 얼마를요? 여러분 얼마를 빌려왔는지는 써있지 않죠. 그냥 뭐로 써 있습니까? 지급 이자가 써 있습니다. 빌려온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아실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대변 금액에 입력하는 숫자를 직접 안 줬는데요. 여러분이 자, 차입금이 있겠죠. 얼마를 대출받은 금액. 근데 연이자율이 얼마입니까? 3.5%. 그래서 이자가 얼마 나왔다? 700. 그러면 얼마를 차입했다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2억. 그죠? 2억에 몇 프로 하시면 3.5% 하면 700만 원이 나오시죠. 이러잖아요. 원금, 내가 대출받은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자율 3.5%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가 나오죠. 이게 700만 원이다. 그러면 대출 원금은요. 700만 원을 3.5%로 나누시면 나오죠. 그러면 2억이 되실 겁니다. 혹시 그런데 이게 뭐 시험 보실 때 이게 잘 나는 못 찾겠다 그러시면 숫자를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여기다 그냥 제가 1억 여기다 3.5% 그랬더니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350이죠.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700.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작해도 이 숫자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더 크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뭐 1억 5천. 그래도 모자르죠. 그러면 이렇게 대충 여러분 시험은 이쁜 숫자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딱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는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모르겠거든. 이렇게 숫자를 한 번씩 대입하다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딱 숫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 목성은행 거 다 입력을 했네요. 그럼 또 하나 있죠, 은행. 아랫줄에 수성은행. 자, 차입 언제요? 이건 작년 5월 3일 달 빌려왔다고 돼 있죠. 작년에 5월 3일 날. 그래서 얘는 차입이 아니라 뭐예요? 작년부터 빌려왔으니까 여기 1번이 돼야겠네요. 작년도에서 넘어온 거. 전기 2월. 몇 프로요?
4.5%의 이자가 2,250만 원.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2,250만 원 나누기 몇 프로? 4.5%. 그러시면 5억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차입금 내역 여기다 5억 이자율은 4.5%. 그러면 지급이자가 2,250만 원 나오시죠. 자, 그래서 차입금 입력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탭은 모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되고, 네 번째 탭 인정이자 조정, 명세 조정하신 거 최종적으로. 자, 요 1번 탭에서 입력했던 가지급금 적수나 가수금 적수는요, 1번 탭에서 입력했던 내용을 불어오고, 여기 인정이자는 3번 탭에 대해서 이제 계산이 쭉 돼서 여기 인정이자 금액이 모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회사 계상액이. 회사가 장부에 이자 수익이라고 단 거 있나 없나? 있죠. 여기 있네요. 회사는 결산 때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건요. 시험이 어려우면 이게 나올 텐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 네 번째 탭을 하실 때는 항상 얘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요? 요 얘기.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약정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답니다. 여러분 시험은 약정이 있다고 나오시면 쉬우실 겁니다. 약정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일단 회사 계상액은요. 얼마입니까? 회사는 장부에 이자 수익이라고 얼마를 달았습니까? 300만 원. 그래서 여기 300. 그러면 이렇게 다 뜨시겠죠, 여러분? 뜨시는데 이게 약정이 없으면요. 약정이 없을 땐 회사가 이렇게 미수 수익이라고 단 게 인정이 안 됩니다. 약정이 없기 때문에 미수 수익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답 보시면 이게 회사 계상액에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은 근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회사는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단 세법이 이걸 인정을 이 300만 원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해답은 여기 아마 해답 보시면 여기 0으로 되어 있는데 쓰셔도 됩니다. 회사. 저는 쓰라고 권해드립니다. 대부분들이 다 씁니다. 일단 한데 인정이 안 된다. 자, 조심할 건요. 자, 여기 조정 등록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하겠죠. 조정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밑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다 뭐 이래서 가지급금 인정 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거 얼마? 389만 7,256원. 왜?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득 처분은 나오죠. 상여.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면 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의지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답이 됩니다. 뭐냐면, 자, 제가 여기 요 약정이 있나 없나를 보라고 그랬죠. 만약에 약정이 있다. 이러면 시험이 쉬워집니다. 약정이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약정이 없다. 이렇게 있다 없다 두 가지가 있겠죠. 약정이 있다고 나오실 때는 다시 여기 하셨을 때요. 이 상태에서 여기 화면이 짧아서 맨 끝에 가면 조정액이 나오죠. 네, 이걸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눌러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어디에 조정액이죠. 그래서 약정이 있다고 하면 조정액 자리에 금액이 뜨잖아요. 이 조정액 자리에 있는 금액을 입금 산입 얼마 소득처분 상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돼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약정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답을 다시면 됩니다. 근데 약정이 지금 없다고 그랬죠. 약정이 없을 때는요.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쓰겠습니다. 약정이 없다고 나오시면요.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얘가 전체 금액이거든요. 5번에 있는 인정 이자 금액을요. 이걸 입금 산입시키시고요. 이 금액을 이 5번에 있는 금액 전체를요. 소득처분 상여로 하신 다음에 6번에 있는 무슨 금액이요? 회사 계상액을 세법이 인정 안 해서요. 이걸 입금 불산입
금액 300 그리고 소득 처분은요 유보 발생 이렇게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정이 없다라고 시험이 나오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거죠. 약정이 있을 땐 그냥 요금의 컴퓨터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약정이 없다고 했을 땐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정이 없다고 나오면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실 겁니다. 왜냐면 이걸 잘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잘 안 되시면 이 부분이 이제 찾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컴퓨터로 하다 보면 자꾸 컴퓨터가 뭐 뜨잖아요. 그럼 그대로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정이 없을 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금액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전체 금액.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여러분? 689만 7,256원. 그 다음에 이쪽 입금 불산입에 가서요. 그 미수 수익이라고 달았던 거. 뭐 미수 수익으로 쓰셔도 되고 이자 수익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요? 여기를 뭐 미수 수익 제가 미수 수익 치니까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이자 수익으로 했는데 미수익으로 이자 수익은 상관없고 이 금액 얼마였죠? 300. 소득 처분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하셔야 정답이 될 겁니다. 아마 얘는 연습이 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서 여러분 채점하실 때는요. 여기 써 있는 글씨 가지고 채점하지 않고요. 채점은 이쪽에 쓸 건지 입금 산입에 쓰는지 송금 산입 오른쪽에 쓰는지 그거고요. 금액이 정확한지 그 다음 소득 처분은 맞는지 그거 갖고 채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씨는 의미만 나타나면 됩니다. 과목에 쓰는 건. 그래서 여기 뭐 해답에 발표된 과목에 쓴 글씨하고 나는 조금 다른데 그런 건 크게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만 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료. 그리고 나오시면 첫 번째 문제는 됐습니다. 가지금 주의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첫 번째 이자를 먼저 정해라. 그 다음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할 때 특수 관계자 가지급금만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특수 관계자가 아니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가지금 적수 이렇게 입력하실 때도 여기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건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차입금 입력할 때도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이 있죠. 계산할 때 특수관계자라든가 비실명 채권, 비실명 차입금 같은 거 입력하지 않으니까 그거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 마지막 네 번째 탭에 가서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 명세서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다시 법인 조정으로 가보시면 여기 있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클릭 하셔서 자, 먼저 여기 뭐 쓰는 겁니까? 회사가 대손 처리한 것들. 자, 회사가 대손 처리한 내역 여기 써 있네요. 1번 자료죠. 회사가 돈을 못 받아서 나 손해났다고 회계 처리한 거 전액 뭐로 했답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답니다. 그럼 어디에다 쓰라는 겁니까? 여기 왼쪽 칸에 여기 중간 여기 대손 충당금 상계액에 쓰라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자 먼저 첫 번째 거 날짜 1월 10일 과목은요 외상 매출금 여기 채권 내역에 가니까 여기 뭐 쓰라고 돼 있죠. 매출 채권이야 미수금이야 기타 채권. 네, 1번 매출 채권이죠.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고. 그다음 대손 사유. 여러분 우리가 돈 왜 못 받겠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법원의 면책 결정이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됩니까? 법원 면책 결정. 뭐 꼭 이렇게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법원 면책이라고 써도 면책 결정이라고 써도 되고 그런 거 가지고 맞다고 틀리다고 채점 안 하니까 여기 저는 법원 면책 결정이라고 썼고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금액은 2,200. 자, 중요한 건 여기죠. 충당금과 상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써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여기에 뜨는데 여기다 다시 쓰면 여기 숫자가 지워집니다. 문제는 시인 인정할 거냐, 부인 인정 못할 거냐, 누가? 국가가. 세법이 인정해주면 시인액, 인정 못해주면 부인액입니다. 나는 돈 못 받아서 손해났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가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법원의 면책 결정은 여러분 법원에서 한 겁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법으로. 그러니까 이건 인정해 줘야 되죠. 국가도 당연히. 그래서 이건 시인액이다. 대손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월 8일 날 뭐에 대해서요? 대여금. 대여금은 매출 채권도 아니고 미수금도 아니니까 3번 기타 채권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대손 사유는요. 사망이래요. 밑에 보니까 사유 3번이 있죠. 여기 사망 실종. 네. 그래서 3번 사망 선택하셔도 되고요. 손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건 편하게 고르라고 써 있는 거니까 나는 손으로 사망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금액은요 1,500. 자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인정해 주죠. 사망도 대손 사유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우리 회사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특수관계자면요 인정 안 되죠. 근데 특수관계자가 아니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여기다 시인에게다. 그 다음 세 번째 10월 4일자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에 들어가죠.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은. 그래서 1번 매출 채권. 사유는요 이거네요. 5번 부도. 부도란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도 있지만 여러분 얘가 대손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부도는 출제됩니다. 왜 출제하냐? 여기서 많이 이제 속임수에 당하거든요. 부도는 대손 사유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단 부도가 발생하면 6개월이 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는 6개월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10월 달에 부도가 발생했으면 여러분 지금 6개월이 지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인정받아야 됩니까? 내년에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는 인정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써야 된다는 거. 2,500.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여기다 안 써서 그렇죠. 2,500 부인에게 돼야 됩니다. 인정이 되면 시인액. 그 다음에 만약에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런 만약에 이게 지금 10월 달이지만 이게 제가 여러분 잠깐 날짜를 고칠게요. 이게 3월 4일이었다. 그러면 이거 인정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인정되죠. 왜? 3월 달에 부도가 났으면 6개월 지나도 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년에 다 인정이 되니까 시인액 단 1,000원은 남기셔야 된다는 거. 인정을 해도 1,000원은 빼고 그래서 얼마만요? 2,500 중에 2,499만 9천원만 인정되고 얼마는? 1,000원은 부인액으로 돼야 된다는 거. 인정돼도요. 근데 지금은 다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 2,500이 되는 거죠. 인정이 다 안 돼서.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도는 꼭 잘 봐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여기가 출제될 대손이 출제될 땐 반드시 부도 얘기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채권 잔액. 네, 채권 잔액은 알려줬네요. 몇 번 자료에? 3번. 우리 회사 장부에 외상 매출금은 이만큼, 받을 어음은 이만큼이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은 얼마 있다고요? 9억 2,737만 3천원. 그 다음 받을 어음은 1억 7,200.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분 지금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쓸 말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낸 거죠. 요 2번 파트는 쉽게 낸 겁니다. 여기 숫자 왜 뜹니까? 여기 뜬 겁니다. 인정 안 된다고 해서 부인액. 근데 우리가 손으로 여기다 숫자를 더해주거나 빼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어렵게 되면 요 부분도 시험에 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대손상금 조정. 자, 여기 설정률이 있는데 아마 얘기가 좋죠. 여기 설정률은 몇 프로? 1%. 그래서 기본율인 1%로 설정률을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당기 계상액과 보충액은요. 여기는 이거 가지고 정합니다. 여기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을 확인해야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만약에 얘가 시험 안 나오면요. 요 2번 자료는요. 이렇게 이 자료, 요 박스에 있는 자료 있죠. 이걸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주지 않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럴 때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잔액 조회를 눌러서 대손 충당금 계정을 뒤져야 되는 거죠. 109번부터 어디까지요? 109번부터 111번까지. 왜 109번부터 111번까지입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금 번호 109번, 받을엄에 대한 대손상금 번호 111번. 그래서 두 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기초 증가 감소 금액 이런 거 나오죠.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전기 2월 이게 뭡니까? 기초. 그러면 요 금액은 뭐겠습니까? 이거 글쎄지만 이건 증가분. 항상 기초에 증가가 써지니까. 그 다음에 차기 6월이 뭡니까? 내년으로 넘기죠. 이게 뭐요? 기말. 같은 말이죠. 그럼 요 나머지는 뭡니까? 감소된 사유죠. 제가 이렇게 본 이유는 기초 증가 감소 사유를 보라고 한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거기 보시면 4번 단기 계상액 자리가 있죠. 단기 계상액. 요 자리 단기 계상액은요. 어떤 걸 보고 쓰면 증가된 금액을 보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 2,532만 8천원. 그 다음 보충액은요. 요 금액 보충액 금액은 얘를 보고 씁니다. 여기 기말 금액이 얘죠. 차기 2월이 기말이라고 그러죠. 요 숫자에서요. 요 증가된 금액, 요 금액 둘이 뭐 해서요? 차 빼보세요. 빼면 얼마 나옵니까? 1,000만원 나오죠. 그 금액을 보충액으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여기는요. 충당금 기초잔액 기초금액은 얘죠. 요 금액을 씁니다. 7,200.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여기 요 4번, 5번, 8번에 쓰는 금액은요. 이 금액은 뭘 찾아라? 대손 충당금의 여기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이 금액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4번 금액엔 뭘 쓴다? 요 금액을 쓰시고 4번 금액, 그 다음 5번 금액은요. 요 금액, 기말 금액에서 요 증가 금액이 있죠. 요 둘을 빼서 여기다 쓰시고 차액을, 그 다음 요 8번 금액은 요 금액, 기초 금액을 여기다 써주신다는 거. 아예 좀 패턴에 맞게끔 그러면 빨리빨리 끝나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요. 반드시 이 자리 얘기 있을 겁니다. 10번 자리 충당금 부인 누계금 반드시 주어줄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작년에 그게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될 겁니다. 1,325만원.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 1,325만원 10번 자리예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 상단에 조정 등록을 놓으시면 조정이 나오죠. 하나 뭐요? 대손금 부인 누계. 글씨 뭐 똑같이 치셔도 되고요. 대손금 부인 얼마? 2,500. 유보 발생. 그 다음에 하나 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요? 2,400,084,270. 유보 발생. 그 다음 오른쪽은요. 대손 충당금 과다 환입 있죠. 입금 불산입하고 1,325만원 유보 감소. 여러분 이 금액은 뭐냐면 요 금액 어디서 본 숫자입니까? 1,325. 이건 작년도에 전기의 한도 초과돼서 인정받지 못한 거죠. 이건 그 다음 연도에 반드시 뭐 된다? 추인됩니다. 반드시 뭐 될 거다? 추인돼서 사라집니다. 자동 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왜 얘기했냐? 요 내용을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러분 문제 보니까요. 여기 4번 4번이나 여기 5번 문제에 마지막 5번 파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있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올해 추인돼야 된다는 거. 이거 대표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랑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년도에 전기라는 건 작년도죠. 작년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그래서 이거 뭐 됐을 거다? 작년에 입금
불산입됐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그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뭐 된다? 입금 산입에서 유보 추인 감소돼서 사라진다는 거. 자, 이게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거랑 관련돼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다시 가보시면 그래서 요 충당금 조정면서도 작성이 되셨습니다. 나오시고 자, 세 번째 접대비 조정 명세서. 이건 제가 잘못 붙여뒀네.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 여기 있죠. 네 번째 접대비 조정 명세서. 먼저 뭐부터요? 수입 금액부터. 그럼 수입 금액에 대한 얘기 있겠네요. 상품 매출 8억 3천. 그 다음 제품 매출은 얼마? 네, 13억 9천.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2억 2천. 그래서 여기다가 22억 2천인데 여기 말하는 거죠. 전체 매출은 얼마다? 22억 2천. 이렇게. 그죠? 여기가 여러분 색깔이 죽여 있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 22억 2천. 그 다음에 특수 관계자한테 매출한 금액이 있대요. 특수 관계자한테 매출한 금액. 그게 얼마 있답니까? 2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매출한 금액이 얼마 있다? 2억. 그러면 일반 특수관계자한테 매출하지 않은 금액은 2억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체 매출은 22억 2천이지만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매출한 건 20억 2천이고 특수관계자한테 매출한 건 2억이다.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그 다음 접대비 내역. 얘는 판관비 접대비. 얘는 500번대 제조 접대비. 그래서 먼저 여기다 접대비 계정 불러와야 되죠. 자, 접대비 불러오시고 500번대 얘 말하는 거죠. 제조. 그 다음 또 하나 불러와야겠네요. 접대비 해서 813 번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제조와 판관비 둘이 번호 오시고 그 다음 접대비 총액은 얼마다? 판관비는 얼마 썼답니까? 2100 전부. 그죠? 여기 밑에 보면 전부. 그 다음에 제조 접대비는요 3400. 그래서 여기 제조 접대비는 일단 얼마 썼다? 3400. 판관비 접대비는요 2150. 일단 이거 보고 그 총액을 일단 씁니다. 근데 여기 접대비가 여러분 2100인데 왜 제가 2150 안 썼냐면 약간 말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주고. 왜냐면 요 마지막 말 때문에 그런 거죠. 판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판매 거래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판관비라는 거죠. 여기도 있네요. 판관비 접대비 얘죠.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대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 있대요. 얼마가? 50만 원이.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 넣어야겠죠. 여기 50만 원이 여기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판관비 접대비가 2150이 되는 거죠. 전체 이게 별도로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6번 줄에 쓰는 거요. 6번 줄엔 어떤 금액을 입력하는 겁니까? 요 줄에 들어갈 금액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한글로 써있지만 뭐요? 사적인 거. 그러니까 가짜 접대비라는 거죠. 회사가 접대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뭐 사적으로 썼는데도 그냥 회계처리를 접대비로 한 것들. 사적인 접대비. 접대비도 아니죠. 사적 경비. 얘하고요. 또 하나 증빙이 없는 것들. 그건 6번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빙이 아예 없다. 영수증조차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6번에 쓰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그 두 가지에 대한 거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증빙이 아예 없는 거, 그 다음에 사적인 거. 이거 하나 있네요. 사적인 거. 개인적인 용도가 사적인 거죠. 얼마? 300만 원. 300만 원은 사적으로 쓴 거다. 그래서 판관비 쪽 접대비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인 거죠. 요 줄에 판관비 쪽 접대비 중에 300만 원은 사적으로 쓴 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조사 접대비. 경조사 접대비 여기 있는 거 여기 하나 얘기 나오죠.
마지막 거. 근데 판관비니까 이쪽에 가서 입력을 하셔야겠죠. 이쪽에. 자, 먼저 여기는 어떤 거 입력하는 겁니까? 총 초과접 금액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경조사 초과 금액 기준이 얼마입니까? 네, 20만 원 초과 얘기하는 거죠. 20만 원 넘게 쓴 건 여기다 입력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조사비 낼 때 우리가 경조사비 10만 원 썼다. 그런 건 여기다 이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만 원 넘게 쓴 거. 20만 원 넘게 쓴 거 있습니까? 있죠. 얼마? 50만 원. 아까 50만 원 경조사비 썼다며요. 20만 원 넘은 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구별하고 여기 분자라고 얘기하죠. 위에 있어서 여기다는 어떤 거 입력하는 겁니까? 요 금액 중에서 요 아래에 있는 금액 중에서 뭐가 없는 애들, 법정 증빙이 없는 것들. 법정 증빙이 뭡니까?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그 네 가지 서류가 하나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요 9번 칸에 쓰는 거죠. 자, 얘 50만 원 경조사비 지출했는데요. 증빙 있답니까? 없답니까?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건. 예. 증빙 현금으로 그냥 지출했죠. 그 다음에 증빙 없다는 거죠. 지금 증빙액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총 초과한 금액은 50, 그 중에 증빙 없는 거 50 다 증빙 없다. 그래서 이거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증빙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외지출 접대비는 얘기가 없네요. 농어민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칸 16번 총 초과 금액은요. 여기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해답에 보시면 해답은 여기 여기는 얼마입니까? 해답? 여기는 3,400이고 여기는 먼저 해답을 말씀해요. 여기 2,100인데요. 아마 근데 해답 발표할 때 여기를 2,100으로 안 쓰시고 1,800으로 쓴 것도 정답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1,800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1,800으로 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명확한 이 작성 방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해답에 있는 것처럼 2,100으로 하든 1,800으로 하든 조정 금액은 똑같이 나와서 그런데 1,800으로 입력하십시오. 왜 입력하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입력하는 숫자는요. 이렇게 계산해서 입력하십시오, 여러분. 여기다 입력하는 숫자는 자, 먼저 어디에서요? 여기 몇 번에 있는 금액에서 제가 번호 칸으로 말씀드립니다. 5번 칸 여기 쓴 금액에서 6번 빼십시오. 요 금액 빼요. 그럼 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금액은 7번 금액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 다음 또 빼십시오. 어떤 금액? 10번 빼요. 요 금액 10번에 쓴 금액 빼고 또 빼요. 누구? 12번에 쓴 금액도 빼세요. 그 다음 14번에 쓴 금액도 빼세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빼줍니다. 제가 옆에 칸이 없네요. 빼줍니다. 하나 더 뭐요? 여기 뒤에 뭐라 쓰면 여기는 한글로 써야 돼서 제가 칸이 없습니다. 1만원 이하 접대비 이거 빼십시오. 그래서 지금 5번에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2150이죠. 요 줄 보시면 2150, 6번은요 300.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850이죠. 이 금액이 1850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10번 금액이 얼마? 10번에 50만원 썼죠? 그러니까 50만원 빼주고 12번은 없죠. 14번 없죠. 요 금액은요 1만원 이하 접대비는 문제 자료 보시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1850에서 50 빼주니까 그래서 얼마라는 겁니까? 1800이랍니다. 그래서 1800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액도 그럼 맞죠, 여러분? 자, 이 금액에서 얘 빼요. 근데 없죠? 빼줄 게 없네. 얘도 빼요. 빼줄 거 없네. 얘도 빼요. 빼줄 거 없네. 얘도 빼요. 빼줄 거 없죠. 그 다음 만원 이하 접대비. 만원 이하 접대비도 없죠. 그러니까 빼줄 게 하나도 없으니까 3,400 나오는 겁니다. 만원 이하 접대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둘 다. 그죠? 그러니까 빼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요. 분자는 뭐냐면 여기 15번 줄은 이 금액들 중에서 요 금액들 중에서 아래 써 있는 금액들 중에서요. 증빙이 없는 애들. 어떤 거요? 아까 법정 증빙이 없는 애들.
그걸 쓰는 겁니다. 여기는 접대비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0원 초과죠. 10,000원 넘게 쓴 접대비 중에서 법정 증빙이 없는 애들 있나 확인해 볼까요? 10,000원 이하 접대비 중에서 10,000원 초과 중에서 자, 얘 먼저 제조 쪽 볼게요. 10,000원 초과 금액 중에서 이렇게 있죠. 10,000원 초과 금액 중에서 법정 증빙이 없는 애들 누굽니까? 얘죠. 왜? 법정 증빙은 제가 법인카드라고 했잖아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법인카드지 개인카드는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정 증빙이 없는 겁니다. 요만큼 400. 그래서 여기에 400만 원. 요 자리에 400. 법정 증빙이 없는 거. 그 다음 여 자리는 얼마입니까? 판관비 줄이죠. 예, 여기 중에서 10,000원 초과 접대비 중에서 증빙 없는 애 얼마요? 400. 아니죠. 얘가 아니죠. 요 위에 거죠. 판관비 여기 중에서 100이네요. 개인카드 안 돼. 법정 증빙 아니라 그랬죠. 개인카드는 100. 그래서 400만 원, 100만 원은 증빙이 없기 때문에 인정 못 해주겠다 그 소리죠. 그 다음 여기 갑은 갑지는 쉽죠. 요거 하나만 입력하시면 되니까 문화비 접대비. 문화 접대비는 아예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입력할 금액이 없네요. 자, 조정 등록 눌러보시면 조정이 3개 나오죠. 왜 3개 나오냐? 이거 인정 안 되기 때문에요. 사적으로 썼으니까 인정해 줄 수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이거 증빙 없는 애들 얼마? 합이 얼마예요? 500. 증빙 없는 애들 인정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신용카드 아예 안 쓴 것들. 예. 그 500 안 되고, 그 다음 또 누구도 안 됩니까? 얘도 안 되죠. 예. 경조사 접대비 중에서도 50만 원 이거 증빙 없어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증빙 없어서 안 되는 애들이 550. 그 다음 한도 계산에서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예, 여기 나오죠. 한도 초과액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너희 회사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증빙 내역이 저기 조정 등록이 3가지로 나온다는 거. 그거 그대로 따라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요? 예, 접대비라고 쳐보시면 뭐 나오죠. 예, 개인적으로 쓴 거, 사적이 개인적이죠. 이거 얼마요? 300. 소득 처분은요? 사장님이 썼죠? 상여. 무조건 상이 아닙니다. 예, 주주가 썼으면 배당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사적으로 썼죠? 상여. 그 다음 신용카드 안 쓴 거 여기 예, 요거 두 번째 거 하려고 합니다. 얼마? 550. 그 다음 세 번째 거요. 접대비 한도 초과 얼마요? 1892만원. 저 여러분 쓸 때 말씀드리면 여기 글씨가 여기 있는 글씨랑 다르죠. 예,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기랑 똑같이 하겠다. 그럼 똑같이 글씨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의미만 통하면 다 맞다. 여기 가지고는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금액 이 위치 이 왼쪽에 쓰느냐 오른쪽에 쓰느냐 위치가 맞아야 되고요. 금액 맞아야 되고 소득 처분만 맞으면 그거 가지고 채점하실 겁니다. 나오시고 접대비 조정 명서 yes 저장해야겠죠, 당연히. 다음 네 번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자, 들어가셔서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자, 여기 이건 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기존에 1, 2, 3번 문제 풀었던 거 조정 등록했던 게 떠 있는 거죠. 이거 그대로 두시고 예, 자료만 가지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법인세 등 여러분 법인세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없죠. 회사가 어디에 썼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라고 비용 처리했대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조정 사유죠, 여러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왔을 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이거죠. 법인세, 송금, 불산입. 법인세, 네, 뭐 법인세 등으로 하든 법인세 비용으로 하든 뭐 상관없고요. 얼마요? 1,35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다음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나오네요. 퇴직급여 잠깐. 퇴직금이죠. 그냥 쉬운 말로 퇴직금. 자, 나눠지죠. 임원, 직원. 여러분 직원은 어렵지 않죠. 직원은 뭐입니까? 전부
인정해주죠. 송금, 산입. 그러니까 이건 조정이 안 나오겠죠. 직원들한테는 퇴직금 얼마를 주든 상관없습니다. 예. 왜? 얼마를 주든 많이 줘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건 많이 안 주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아니죠. 문제는 임원이죠. 임원. 임원은 두 개로 나눠서 뭐요? 규정이 있을 때, 규정이 없을 때. 규정이 있다면요. 규정이 있으면 또 두 개로 나눠서 한도 내라면 한도 내는 인정해주죠? 네, 인정합니다. 한도 외 한도를 벗어나면 이건 뭐다? 한도를 벗어난 금액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로 하는 겁니까? 송금 불산입. 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소득 처분은요? 상여. 그 다음 규정이 없으면요. 규정이 없으면 이 금액 법인세법상 한도까지만 인정해주고 법인세법상 한도 외 금액은 역시 인정을 안 해주고 요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요 밑에는 별로 요 밑에 가지고 내진 않은 이 밑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임원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요. 규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규정 없이 그러면 법인세법상 한도를 따져야 되죠. 법인세법상 한도가 얼마입니까? 3,500. 그럼 3,500까지는 뭐한다? 인정. 그러면 한도 외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이죠. 4천만 원 줬으니까 이 500은 인정해 줄 수 없다. 송금 불산입. 그 다음 이거 나온 김에 좀 비교하실 거요 여러분. 퇴직 사유가 아닌데 그러니까 퇴직금 주면 안 되는데 뭐 줬을 때는요. 별도로 퇴직금을 뭐 하면 지급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 안 줘야 되는데 줬다고 하면 송금 불산입. 이 얘기는 왜 하냐면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퇴직 사유가 아닌데 퇴직금 줬다면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좀 이상하대 뭐 이렇게 그래서 송금 불산입은 쉽게 하는데요. 뭘 틀려서 그러냐면 소득 처분 때문에 써요. 소득 처분을 상여가 아니라 이때는 유보입니다. 유보 발생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들은 소득 처분이 뭡니까? 상여거든요. 인정이 안 될 땐 이런 건 상여인데 퇴직금 사유가 아닌데 줬을 때는 유보입니다, 여러분. 소득 처분 때문에 아마 이게 시험에 문제 나오면 이걸 틀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틀릴 겁니다. 소득 처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상여로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교로 알아두시라는 거. 그래서 퇴직금 다시 조정하면 퇴직급여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있죠?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얼마? 500 상여로 처분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감가상각비. 여러분 감가상각은 뭡니까 이거? 결산 조정이죠. 결산 조정이란 게 뭡니까? 회사가 장부에 해야만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 원칙 결산 조정입니다. 결산 조정이란 말이 뭡니까? 회사가 장부에다가 계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회계 처리 하셔야 된다고요. 뭐 감가상각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얼마,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얼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험에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무용 승용차죠. 업무용 승용차는 뭡니까? 강제상각입니다. 회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결산 조정이라는 건 장부에 쓴다는 건 하고 싶으면 장부에 써서 인정을 받고 너희가 하기 싫으면 장부에 쓰지 말아서 인정을 안 받으면 된다는 건데 업무용 승용차는요. 장부에 쓰든 안 쓰든 강제적으로 상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강제 상각이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감가 상각에 대한 강제로 하시는 거. 여러분 뭐 저는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의제상각이라고.
의제상각은 감면 받는 회사들이요. 감면, 공제, 세 감면이나 공제를 받는 회사들은 감가상각을 강제로 상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인데 아마 시험에서는 이건 거의 다 이건 잘 안 다룹니다. 나중에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험 문제 보면 이건 조금 어렵저기한 건지 내질 않고요. 예, 지금 요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온 겁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라고 했죠. 자, 회사 감가상각비 금액 보시면 회사는 이게 회사가 감가상각한 겁니다. 얼마? 500. 쉽게 말하면 저기 회사가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500만 원이라는 건 회계 처리를 감가상각비 50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500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인정받은 겁니까? 5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회사고요. 세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가상각비 얼마 해라? 700 하라고요. 세법은 감가상각 누계액 700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법은. 그러니까 얼마 금액 차이가 납니까? 200만 원에 대한 금액 차이가 생기죠. 이러면 원래는요. 회사가 덜한 거죠. 회사가 감가상각을 200만 원 덜 합니다. 그럼 덜 하면 세법은 덜 할 거니? 그럼 덜 해라 이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뭐일 때는 업무용 승용차일 때는 강제로 얼마까지 해라? 700까지 니네 강제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얼마밖에 안 했습니까? 500. 그럼 200을 덜 했죠. 그러니까 200을 더 하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송금 산입 쪽에 감가상각비. 예. 없으면 뭐 말이 별로 이거 이렇게 써도 되죠? 뭐 추인은 아닌데 추인은 아니죠 지금. 예. 그럼 이렇게 뭐 추인한 말 빼고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글씨 쓰려면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여기 보면 F6번에 직접 입력이죠.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들면 F6 직접 입력을 넣어서 여기 글씨를 조금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네, 이것도 지금 잘못됐죠, 여러분. 직접 이렇게 입력하시고 유보고 여기는 유보 발생 나중에 추인될 거기 때문에 지금 유보 발생으로 그 다음 마지막 지급 임차료 요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뭐 사장님 사택은 사장님 집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개인적으로 쓴 거네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급 임차료 700 네, 소득 처분은요 제가 잘못 썼죠. 송금불산입인데 이쪽에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쪽에 써야죠. 지급 임차료 700 사장님 사적인 거니까 사장님 돈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상여. 네, 그래서 네, 소득처분까지 다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급 임차료는 쉬웠을 거고 법인세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퇴직금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임원에 관련된 퇴직금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살펴서 한다는 거. 예, 감가상각비도 시험에 잘 나오는 조정 중에 하나니까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에서 갑을 작성하시오. 자본금과 조정에서 갑을 자, 나오시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로 가셔야겠죠, 여러분. 자, 여기 탭에 여기 두 번째 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두 번째 탭을 누르시면 여기 있네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클릭. 자, 먼저 을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한 내용 때문에 여기에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단, 시험 문제 이런 데 있죠. 단, 기존 자료 및 다른 내용은 다 뭐하고? 무시하고. 그 말은 뭡니까? 이게 기존 내용 및 다른 자료 때문에 뜬 거거든요. 이걸 다 뭐해라? 무시해라. 예,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걸 백지로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우시고 여기 지금 그래서 요 밑줄까지 쳐놨죠 이건. 그래서 다 지워놓고 요 내용만. 자, 먼저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명서 을표. 전기말은 작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여기 있던 금액들이죠. 요 기말 금액들. 그죠? 여러분, 그리고 전기말은 올해 뭐랑 같은 겁니까? 올해 기초. 그래서 요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명서 얘를 그대로 옮겨놔야 됩니다. 어디다가? 올해 기초로. 이게 올해 거니까 올해 기초 금액이 오도록.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씁니다. 첫 번째 뭐래요? 대손, 충당금, 뭐 한도, 초과액. 그 다음 기초금액 500. 그 다음 밑에 선급 비용 금액은 1000만 원. 그 다음 마지막 재고 자산 평가 감 500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 보신 다음에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한번 언급했듯이 이게 작년에 조정된 거죠. 전기에 조정된 건데 이게 단기에 자동으로 별다른 말 없어도 단기에 자동으로 뭐 되는 거? 추인돼서 사라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아까 한번 언급했죠. 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그 다음 또 하나 재고자산 평가 증이나 감도 자동으로 추인된다는 거. 이 두 개는 자동으로 추인돼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거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실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저 두 가지입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건 반드시 자동으로 그 다음 연도에 추인돼서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도로 가서 여기요. 대손 한도 초과는 올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올해 감소 500.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감도 사라집니다. 얼마? 500. 그래서 올해 말에는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 2번 올해 또 뭐가 발생했대요? 충당금 한도 초과가 또 발생했대요. 그러면 증가되겠죠. 올해 게 작년에 있던 건 자동으로 사라지고요. 올해 거 또 300 증가됐다. 그래서 기말 금액은 300이 되셔야 될 거고, 그 다음 선급비용 얘기가 나오네요. 선급비용은 19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 그러면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선급비용에 대한 얘기 잠시 해드리면, 선급비용은 작년에 아마 18년이니까 작년에 지출했겠죠. 18년에. 근데 어디 것까지 이렇게 올해 몇 월까지요? 이게 19년이면 올해 3월 달 것까지 미리 돈을 지출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 금액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선급 비용이죠. 미리 준 돈이죠. 근데 이건 올해가 되면 더 이상 선급 비용이 아니죠. 왜? 올해는 시간이 지나니까 뭐 돼야 됩니까?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선급 비용도 올해 거니까 그죠? 예, 추인돼서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작년에 뭐라고요? 인정 못 받아서 비용으로 인정 못 받아서 송금 불산입했죠. 그럼 올해 인정받아서 송금 산입시켜줘야겠네요. 그래서 예, 이거 감소돼서 사라질 거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재고산 평가가면요. 예, 올해 다 팔렸다. 그래서 추인되는 거고요. 올해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올해는 없으니까 이게 뭐 나올 금액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기말에. 그 다음 마지막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글씨가 없으면 쓰면 되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네, 기초금액은 없죠. 올해 새롭게 발생한 거니까 얼마가요? 1000. 그래서 올해 말에도 1000. 그 다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서 을표는 다 했고요. 이제 갑표. 여기 갑도 하라고 돼 있죠. 시험 문제에 갑을 다 하라고 했으니까 갑지는 요 3번 자료가 있네요.
재무상태표 자본 변동은 재무에게 재무상태표를 줘야 한다. 그래서 두고요. 어디? 이 화면 닫지 마시고 우리 메인 메뉴에서 여기 회계 관리를 눌러서요. 여기 재무상태표 여기를 찾아봐서 하랍니다. 몇 월? 12월. 그러면 이게 언제 겁니까? 올해 거. 이건요. 작년 거.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왜 밑으로 쭉 내립니까? 자본 내역을 보려고요. 작년도 자본, 올해 자본. 그러면 작년 말 자본이죠, 이게. 작년 말은 올해 뭐랑 같다? 기초. 그래서 여기 기초. 그러면 작년 말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작년 말의 자본금은 3억. 그럼 올해 기초 자본금도 3억. 그죠? 자, 여기 뭐 증가 감소는 일단 다 지우셔야겠죠, 여러분 이거? 예, 이거 다 없애려 했으니까 지우시고. 그다음 기초 단액 3억. 그다음 자본잉여금은요. 예, 자본잉여금은 여기네요. 252만 원. 252만 원. 자본 조정 금액은요. 작년 말에 자본 조정은 여기 있네요. 아, 없네요. 자본 조정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로. 그다음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얘 있나요? 작년 말에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00.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0. 그다음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요. 여기 있네요. 300 017 08 008. 그래서 여기 300 017 008. 네, 여기까지 썼죠. 그다음 이 금액은요. 여러분 여기 21번 줄은요. 여기서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써있죠. 이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을지에서 다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을지에 작성된 내용 그대로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쳐주실 필요 없습니다. 요 금액하고 똑같아야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금액. 요게 올해 기말 금액이죠. 네,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 말에 자본금이 3억. 예, 올해도 자본금 얼마? 3억. 그럼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다. 그 다음 자본잉여금 작년에 252만원. 올해도 252만원. 변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자본조정 작년에도 없다. 올해도 제로. 그러니까 뭐 변화가 없죠.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작년 말에 마이너스 100. 올해는요. 마이너스 150. 변화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50이 나와야 되네요. 그럼 늘어나야죠. 얼만큼? 마이너스 50만큼 늘어나니까 올해 마이너스 150. 그 다음 이익잉여금. 작년 말에 이거인데 올해 이거네요. 변화가 있죠. 증가됐네요. 얼마? 빼보면 알겠죠. 얼마요? 아마 이 금액 나오겠죠. 예, 아마 계산기로 빼보시면 요 금액 나올 겁니다. 8,149만 9,235원. 그래서 돌아가서 자 증가됐죠? 증가에 얼마? 8,149만 9,235원. 그래서 다 작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없죠? 예,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건 원래 시험 문제 없는 겁니다. 없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올 때는 이게 여기 지금 얘기가 없거든요. 얘기가 만약에 나오시면 이 금액을 쓰셔야 됩니다. 요 금액이 만약에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요 금액을 얘기 드린 겁니다. 손익미계서 미계상 법인세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그냥 별도로 그 문제가 없지만 제가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여러분 이 금액은 여태 시험 보면 알려준 적 없는데 만약에 이건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겠죠. 작년에 차이 나는 게 여기 100이다. 만약에 알려주면 여기 10이다. 그러면요 무조건 이 금액을요 여기다 써서 없애버리십시오. 여기다 무조건 써서 없애십시오. 이게 100이면 옆에 얼마 쓰면 됩니까? 100 없애요. 여기는 얼마 쓰고 10 써서 없애고. 만약에 이 금액이 마이너스 200이었다. 여기는 마이너스 20이었다. 만약에요. 그럼 여기 얼마 쓰면 됩니까? 마이너스 200 써서 없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 써서 없앱니다. 시험에 아직 이거 나오지 않았지만 이 금액을 알려주면 반드시 오른쪽에 똑같이 쓰셔서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작년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요 얘기 주로 시험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올해 법인세가 얼마다
6배. 근데 회사는 장부에 얼마로만 썼습니까? 5억이라고만 썼습니다. 그럼 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둘의 차이가 1억 차이 나죠. 즉 이거는 세법에 의한 거잖아요. 세법에 의하면 법인세는 6억이 돼야 되는데 회사는 장부에 5억이라고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 차이 나죠. 예. 근데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세 등에 대해서 자본의 변화를 그 세법상 자본과 회사의 자본이 차이 나서 조정해야 되는데 1억만큼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쓰냐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 제가 이거 세법이라고 그랬죠. 이거냐면 총 부담세액은 세법에 의한 금액인 거고요. 회사 계상은 회사가 생각한 금액. 둘의 차이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1억 나옵니다. 플러스로 1억 나오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얘는 1,000만 원 나오고 차액이 플러스로 나오죠. 예. 그러면 자, 요 금액을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해서 여기 증가분에 써주는데요. 예, 플러스로 나오실 땐 마이너스 1억으로. 여기는 얼마요? 마이너스 1,000으로 쓰십시오. 만약에요, 여러분이 했을 때 아까 보시면 만약에 얘가요, 이 금액이 뭐로 나오면 둘이 뺐을 때 이 금액이 마이너스 숫자로 나오시면요, 여기 어떤 숫자로 입력하시면 됩니까? 플러스로. 예, 만약에 부호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여러분. 그럼 거꾸로 이 금액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호가 안 헷갈릴 거네. 부호가 지금 반대니까 여러분이 헷갈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요 금액을 여기다 쓰는 금액을 회사 금액에서 무슨 금액 빼면 됩니까? 세법상 법인세 금액을 빼서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회사가 얼마였습니까? 아까 5억이었죠, 여러분? 세법은요 6억이었고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억. 예,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부호가 덜 헷갈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 금액에서 세법에 있는 금액을 빼서 그 부호대로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 예, 그게 덜 헷갈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겠죠. 왜냐면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때 요 윗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가 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여기 밑에서 이렇게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문제는 요 손익미계상 법인세 얘기가 없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를 문제 낼 때.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상으로 세무 조정에 대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